오늘은 이제 154기 또 1회차가 이제 출발이 됩니다. 출발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10억 벌어서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 벤츠 S500 사와야 됩니다. 키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만 받겠습니다. 하나만. 자, 오늘도 이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6월 19일. 그죠? 참 좋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번입니다. 1번. 1번에 보면은 이제 100세 시대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40대, 50대는 100세까지 산다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60대는 9988까지 사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고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래서 5대 연금은 국민연금인데, 이게 이제 젊은 층, 230 세대는 막 개인연금이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죠? 주택연금. 주택은 일반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상가주택도 됩니다. 주택연금에 상가주택. 그 나이가 55세 넘어야 돼요. 그럼 오피스텔도 됩니다. 연금에. 지금 55세 이상부터 연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연금이 이제, 걸린 주택이 좋은 거는, 예로 1, 2, 3, 4층이다 그러면은 1, 2층 상가다 그러면 월세 받고, 3층에 또 주거 또 월세 받고, 4층에는 자기가 살고, 그러면서 7억짜리 걸린 상가를, 주택을 우리가 낙찰 한 4억 정도 주면 낙찰받겠죠. 그래 받으면은 이제 7억에 준하는 주택연금, 플러스 월세는 막 무한대,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연금의 단점은 대출이 있으면은 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이 한 2억 정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연금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농지연금은 나이는 주택보다 5살 많아요. 60세 넘어야 되고, 전제 조건이 농지원부, 농지대장이 5년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농지대장을 만드는 쉬운 방법은 1년에 50만원 투자하면 됩니다. 50만원. 우리 자산관리공사 온비도 공매 가서 한 50만원 빌리는 거 하면 됩니다. 낙찰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60세 넘으면 되는데, 장점은 주택은, 예를 보니까 주택이 대출 한 2억 있다, 그러면은 연금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고, 농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3억짜리 한 1억이나 잡았거든요. 주로 1억에. 그럼 9억짜리 한 3억 정도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월 300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또, 대출이 좀 있어도, 대출이 한 20, 30%, 예로 2, 3억 정도 있어도, 수시 인출형 해가지고, 이제, 일시금으로 좀 받는 게 있어요. 한 25% 정도. 받아버리면은 대출도 꺼버리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데, 주택연금은 대출이 있으니까 별로 없더라고. 연금 금액이 작아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주거를 원하는 대신에 대출이 있어도 한 30% 가까이는 일시로 연금 받을 때 일시로 좀 받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연금 받으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지연금은, 이 재작년에 생긴 건데, 이게 단가를 산림청에서 좀 싸게 먹어놔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경공면에 해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도 있고, 아예 없으면은 탄소 배출권 그래도 생긴다니까, 이제 그런데 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산을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농지, 산지 있으면은 이제 연금 쪽으로 돌려야 되겠고, 특히 저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주택, 빨리 주택을 매겼어요. 떨어지기 전에 계속, 아마 주택을 계속 오르기 힘들 겁니다. 시골의 주택이. 그래서 연금 올리는, 연금 신청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현역. 원장님처럼 강의도 하고, 그죠? 수학도 받고, 강사로도 받고, 이렇게 하는 평생연금을 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생연금. 그래서 여러분도 하는데, 지금 우리 온비드 공매 보면요, 커피점을 전세 보증금도 없다, 권리금도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월세만 주면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여러 세코의 커피점, 경남도청의 커피점, 하여튼 우리가 관공서국의 커피점 비슷한 게 있는 건 전부 다 온비드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지난번에 창원종합운동장 낙찰 받아가지고 한 5년 넘게 월 한 1,000만원 벌었어요. 1,000만원. 그게 1,000만원이기에 5년이니까 한 6억 벌어요. 6억. 효자 하나 생겼다 그래요.
그건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연금에 많은 신경 쓰셔가지고 500만 원 빨리 달성하고 도망가야 되지. 2달 배우고 나 막 경매, 공매 마스터 했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안 들어가면은 그거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조건 딱 돈 벌 때까지는 제하고 얼굴 마주쳐야 됩니다. 알겠죠? 500만 원 딱 달성하고 나면은 막 간다 해도 잡진 않는데, 뭐, 아직 입실도 몇 분 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 2달 배워갖고 나 다 배웠다. 그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놓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54기. 6월 19일부터 7월 13일 단기반이 있어요. 단기반은 보통 한 2달 되죠. 16회 강좌입니다. 8회 하고요. 8회 하고 한 주 쉬고 또 8회 하고 이제 그래서 8회 하는데, 근데 6월 19일에서 8월 이 틀렸네. 잘못됐습니다. 8월 17일이네. 자, 좀 이거 바꿔 놓으세요. 요 놈을 8월 17일이다. 8월 17일. 17일. 부원장님, 안내장이 틀렸습니다. 154기. 부원장님 어디 하셨노? 부원장님, 안내장 보세요. 안내장. 제일 위에 틀렸어요. 자,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반은 2달 과정입니다. 2달 과정이고, 장기반은 이제 1년 과정인데, 요거는 다음 기수부터는 이제 수강료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요. 요분까지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 분들이 어떻게 수강료 너무 싸다고 자꾸 공격이 오사서 조금 올리게 돼요. 한 5%, 10%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나머지는 뭐가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제가 학원을 여기서 14년 했습니다. 14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게 이제 입찰 대행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교수로 이제 한 16년 갔고, 은행에서 이제 여신관리부에서 한 7년 경매 담당했고, 대학원은 강의를 한 10년 갔고, 석사하고 학부에 창신대학교하고 경남대학원에 한 10년, 이래 3년, 7년 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MPL 부실채권 쪽으로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뭐 강의하는 데는 여러분은 아마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 알고 보면 될 겁니다. 뭐 그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전국에 뭐 1, 2, 3등 안에 붙잡으면 내가 붙을 자신 있어요. 경공매 가지고 이게 좋은 뭐 강사를 모시고 강의 수강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부지런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페이지 넘어가고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존 오신 분 아닌데 이 책자가 요 책자에서 신 723 여기 있고, 옛날에 323 한 5년 쓰다가 요거도 한 5년 쓰다가 그 다음에 지금 한 6, 7년 안 썼어요. 요거를 동영상 유튜브 하면서 안 썼는데 요걸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면서 교재로 같이 나가고 진행되는 물건들을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런 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낙찰받아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신자를 붙였어요. 신 723 5강입니다. 5강.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와 공매의 비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경매는 뭐고 공매는 뭐고 요거를 한 85가지 유형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책자에 이렇게 85 유형을 분류한 책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85가지 정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이러죠. 뭐 간단히 보면은 경매, 공매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볼 때 일단 법원 경매는 낙찰받고 나면 인도명령 제도가 있죠. 있는데 공매는 없죠.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되고, 건물 나가라 그 소송해야 되는데, 경매는 잔금 놓고 뭐 판사님한테 인도명령 신청해버리면 일주일 만에 판결문 결정문이 바로 나와요. 근데 공매는 4, 5개월 걸려야 됩니다.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경매는 이제 명도하는데 쫓아내는데 너무 쉽다 같다. 쉽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채권 상계제도. 채권은 낙찰받았는데 예로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에 살고 있어요. 전입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찍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경매 들어와 버렸어요. 가압류가 뭐 5억 들어가지고 경매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낙찰 받고 싶어요. 내가 2억 4천에. 그럼 뭐 3억짜리에 내가 선순위 임차인데 2억인데 2억 4천에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 걸죠. 10% 걸고 나머지 90% 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차피 2억은 내가 받을 거니까 그만 10%는 걸되 90% 낼 때는 차액만 조금만 내면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상계제도인데 경매는 됩니다. 근데 공매는 없어요.
그리고 수강시험은 2억 4천원치 받으면 2억 4천을 100% 닦아 넣어야 돼. 10만 원까지 돈 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뭐 한 달 뒤에 공매에서 배분을 받는데 2억을 받는데 2억 받아가지고 또 10만 원고에 대출받는 데 가서 갚으러 가면 또 뭐랍니까? 10만 원고. 아이고 벌써로 갚으러 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쏘고 페널티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 붙습니다. 그럼 얼마죠? 2억 같으면 거의 300만 원. 그죠? 한 달 정도 쓰고 300만 원 중도 상환 수수료 붙어요. 그런 이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더 공매에는 채권 상계 제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혹시 이 수강을 본 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은 빨리 개정을 해야 돼요. 알겠죠? 경매처럼. 경매는 채권 상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못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습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도 낙찰 받기 전에 미리 다 땡겨졌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법 개정. 요거는 법 개정 요구. 그죠? 법 개정 요구됨. 제가 써놨습니다. 법원 경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고 공매는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공매는 없다. 그죠? 없죠? 없는데 그거는 뭐 판사님이 자산관리공사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채권 상계 제도는 경매는 있는데 그죠? 경매는 채권 상계인데 온비더 공매는 없다. 이거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봅니다. 경매는 법이 뭡니까? 우리가 민사집행법이죠. 공매는 국시의 징수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판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 저기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가, 저 원장님 하는 모르겠다. 공매, 저기 법 어디서 좀 보면 됩니까? 국시의 징수법이 있어요. 징수법에. 그 중간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답을 줬어요. 그래서 변호사들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경공매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에도 변호사가 몇 분 이제 수강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변호사, 법무사도 실무를 좀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안 배우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본 동영상을 듣는 법무사, 변호사 어서 좀 수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자, 그 다음에 기입등기. 그죠? 우리 경매는 뭡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지키죠. 등기부에. 공매는 세무서에서 압류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할 때는 공매 공고 등기부 각부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각 물건 명의에서.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비슷한 겁니다. 이거 뭐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자, 농지에 전답과 수원을 낙찰받고 나면은 농지증을 내놔야 돼요. 빨리빨리. 경매 같으면 일주일 이내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10% 몰수당하죠. 몰수당해서 배당재단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공매는 또 내줍니다. 공매는 같은 조건인데 경매 낙찰받아갖고 농지증 못 받아오면은 매각 불허가 되고 10% 뺏기는데 몰수를 당하는데 공매는 또 돌려준다고요. 그러면 공매는 돌려주니까 뭐 맞겠죠. 그게 맞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래서 경매도 법을 개정시켜야 돼요. 경매 이게도 민사집행법도 요거를 몰수할 게 아니고 반환해 주는 걸로 공매처럼 그렇게 법 개정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물러서고 한 일주일 좀 주시면은 제가 빨리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경매도 공매처럼 농증을 반려를 받아도 미발급 알림을 받아도 일단은 입찰 보전금은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바꾸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10% 뛰면 찜었을 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진짜 잘 보면은 한 85가지가 이 유형이 있더라 한다. 좀 깊게 보니까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요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찾은 표인데 막 요렇게 간단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하나 좀 틀린 게요. 여기 보면 최근에 올해 법이 바뀌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해갖고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제출해라. 미제출 시 경매는 매각을 불허하고 뭡니까? 보증금 몰수죠. 보증금 몰수를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매각 결정 전 제출 불필요가 아니고 필요로 바뀌었어요. 불이. 옛날에는 공매에서는 낙찰받고 30일 뒤에 잔금 넣고 자기가 이전할 때 편안하게 이제 농지증을 이전 서류에 첨부를 하면 됐는데 이게 올해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됩니다. 2023년도 되면서 매각 결정기일을 또 일주일 늘어줬어요.
늘려주면서 빨리 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제출할 때 반려를 받았다, 농시정 반려받았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불가가 아니고 하여튼 보전금은 반한다. 그죠? 미제출 아니고 미제출하면 이전 당연히 안 되는 미제출은 맞고요. 요거는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환한대. 반환. 경매는 몰수인데 경매는 농지증을 못 받으면 몰수가 되는데 몰수 요거는 반환한다. 그래서 이 반환하는 것처럼 요거 몰수를 없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빨리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경매 낙찰 받고 농지증을 못 받아도 몰수는 하지 않고 반환해 주겠다. 공매처럼. 그죠? 공매도 다 연구한 거죠. 자기도 자산관리공사나 이래 이제 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다 법 연구를 해가지고 반환해 주는 겁니다. 공매는 그럼 뭐 농증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 농증 안 해주겠다, 묘지가 많다 해서 안 해줬다 해서 그러면 시절에 막 몰수한다 하면은 둘이 똑같이 몰수하든지, 그죠? 그럼 공매를 반환해 주면 경매도 반환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매는 또 몰수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막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찰일부터 3일 내가 아니고 요것도 바꿉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여기 조금 뭐시 올해 법이 바뀌어.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다다음 주 뒤에 우리 나옵니다. 자, 상상요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되겠습니다. 공매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자꾸 개정되니까 이게 이제 최근 공부를 안 하면은 틀리죠.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를 간단히 보면 열었는데 요거를 상세하게 조금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하고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해갖고 이제 빨간 거는 이게 경매고 오른쪽에 청색은 공매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는 무슨 법이냐 하면은 무슨 법이라고요? 민사집행법. 요 조항을 법령, 시행령, 규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 공매는 무슨 법이냐? 본격에 그죠? 공매는 무엇이 법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우리가 주로 압류재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서 압류되는 거 이런 거죠. 국세, 기본법, 징수법, 지방세인데 주법은 요겁니다. 여기에서 요 국세, 징수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다 그러면은 주변의 변호사들이 아이고 저분 많이 안 해 이랍니다. 자, 그런데 경매에서 이 민사집행법도 있지만은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갖고 이게 아주 상세한 내용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 법은 완전 뼈대니까 간단하게 뼈대만 탁 적어놓은 거고,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갖고 예규, 이게 규칙 예규, 여기에서 나온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 좋은데, 그럼 요거는 어디 가면 있느냐? 대법원 종합법률에 가서 규칙 예규에 가서 요거를 침구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복사를 해갖고요. 제가 복사를 해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느냐? 상세한 내용을 보려고 하면은, 자, 예로 네이버 갑니다. 네이버는 뭐 링크가 많은 거 그렇죠. 대법원 하면은 이것이 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해야 되거든요. 종합법률 정보. 자, 요 들어갑니다. 요 들어가갖고 판례 법률 말고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 하나 보이죠? 요거 와서 이제 꼭 눌려가지고 요 검색한 거를 컨트롤 V에서 다 갖다 넣으면은 무엇이 나옵니다. 나오죠? 경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 나옵니다. 2019년 개정됐단 말이죠.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아주 뭐 쭉 왼쪽 봅니다. 왼쪽 제목 쭉 보면 매각기일을 조금 물건 명시해서 작성 비차세요. 뭐부터 뭐 쭉 나오죠. 그럼 요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요게 이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또 별지에 보면요, 별표도 보면은 기간 봉투, 기간 이거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지금 실무가 20년 동안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괜히 필요 없고, 입찰 뭐 유무효 처리 기준 해갖고 이런 게 막 쭉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런 거죠. 뭐 위임장은 붙어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안 붙은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자, 그렇지만은 변호사, 법무사가 경매법정에 임의 대리인으로 입찰 대행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된다. 자, 요거 보니까 그게 빠졌네. 변호사, 법무사, 우리 입찰 대행은 또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빠졌어요. 그럼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뭐 하는 건 뭐겠다. 그죠? 이런 걸 넣어야지, 이런 거를. 법원에 등록된, 저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법원 행정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입찰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항공협회에서 놀았다 하면 놀았다. 알겠죠? 섭외할 때 이제 다 이게 넣어야 됩니다. 협의만 받을 게 아니고, 이야기하세요. 항공협회, 이 빠졌다, 이게. 너 봐라, 이게. 처리 지침의 별표, 여기 별표의 3회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다 되는데, 변호사, 법무사는 되고, 법원 행정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교육을 받고, 그죠? 그런 사람, 이제 한 100명에 한 3, 4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3, 4명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빠졌다. 그런다니? 빠졌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이제 어디서 제가 찾았죠, 이게? 이 찾은 거는? 대법원 가서, 그죠? 대법원 가서, 요게, 대법원 가서, 그죠? 대법원 가서 종합법률정보, 요거를 찾는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그죠? 거기에서 규칙 예규에서 뭐 이리는 게 오더라, 알죠? 자, 우리 교재 보면 있어요. 교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조금 깊게 공부하시는 분은 요까지 이제 들어오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남대학원에 법학과 박사과정을 이제 1차, 2차, 3차 수업을 들어가는데, 우리 오건영 변호사가 이제 그때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박사학위를 이제 준비를 하고 막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 변호사는 농지법 24조, 주임법 3조 하면은 5초도 안 돼서 탁 하더라고, 법령을. 왜냐 했더니, 그 재판법정에서 빨리빨리 법정을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헤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찾나니까 로엠비 찾아요, 로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 그 플레이스토어 있죠? 그래서 로엠비를 까면은 무료입니다, 무료. 법령 보는 거는 무료예요. 다른 거 보면 이제 돈을 내라 하지만은 법령 보는 건 무료예요.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 폰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건 뭐겠다, LG마다 있죠. 다 삼성 폰을 갖고 쓰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로엠비 이렇게 깔면은요, 깔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법령 치면은 주임법 3조, 농지법 24조 이런 다 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법령을 그때 빨리 하려고 하면은 로엠비를 까면 된다. 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를 이어주는데 설정이 없어요. 건조장이 없어요. 자, 그럼 뭐 선순위죠. 대항력이 있죠. 농지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농지법 24조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농협에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경매가 됐는데, 농지, 그죠? 농지 10년 동안 여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갖고 나 10년을 내가 임차했어요. 그래서 면석이한테 가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정일자이고 확인일자를 찍어줘요. 면에서, 읍면에서. 그래 되면은 그거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낙찰받았어. 2년쯤 지냈는데. 그럼 낙찰받고 8년간은 못 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뭔 소리고, 너 아파트 대항력이 있는 거는 배웠지 않느냐. 농지에도 10년간 내가 지금 임대를 했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내가 임대할 때는 농협에 설정이 없었다. 건조장도 없었고 설정이 없었으니까 나는 대항력이 있고 8년간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했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 24조를 보면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21에 55569. 많이 들었다, 이죠. 여러분, 성동구 마장동에 전용이 84, 그죠? 국민주택이죠.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 무주택잖아. 1.1%. 1.1%. 오바되면 1.3%죠. 취득세가. 자, 10억이 4억 들었어요. 문제만 없으면은 얼마 줬습니까? 그죠? 넘들은 10억 줄 때 나는 4억 정도 주고 사고. 그래갖고 만약에 반상에서 만나면 어찌 됩니까? 너는 얼마 샀는데 10억. 나 4억 2천. 그러면 4억 2천.
당신 아저씨는 뭐 어디 뭐 무슨 어디 전문가고 이러겠죠. 자, 봅니다. 20일에 5569. 자, 20일은요, 우리 옥션은 가서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많죠. 다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학원은 일단 옥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죠. 자, 21에 이게 2021년도 2021년 부원장님 교재. 그 다음에 사건번호 몇 번이죠? 사건 5569, 그죠? 5569. 자, 봅니다. 55569. 자, 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게 마장동에 삼성 아파트가 전용이 25평이다. 자, 중개업소 가서 25평 얼마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는 이제 25평은 주로 감정평가서 보면요. 이거 있는 거 모르겠다. 제일 뒤에 가면은, 여기도 없네. 이 감정평가서 그래. 여기에다가 몇 평형 좀 써놓으면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써놓고, 어떤 사람은 안 써놓고 있습니다. 이 빠졌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용이 25평이다. 근데 12억이 4억 2천까지 됐다. 그럼 아무 문제 없으면 뭐 대길이죠. 사고 싶죠? 그럼 6월 26일 문제고. 다음 주 월요일이네. 딱 일주일 뒤에. 그럼 그때 뭐가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뭐가 해야 됩니까? 10% 자격 수표 하나 끊고, 신분증 들고, 도장 들고, 서울 가면 된다, 이죠? 서울 가기 싫으면 또 어쩌면 됩니까? 1125 대리 서비스 신청하면 또 되고 그렇습니다. 자고자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6일 아니고 뭐요? 112 대리 서비스. 자, 그래서 이제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어디입니까? 마장동 어디고? 어디가 마장동이고? 마장역이 있고 어디입니까? 성동구 신당역이 있고 신담역이 있고 마장역이 있고 어디 앞에 연해 그죠? 성동구청 뭐 이런 데입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뭘까 이게? 아이고 미스터 허가 전입을 했다. 그런데 그 뒤에 건저당이 넉 달 뒤에 건저당이 됐다. 6억 정도. 자, 그럼 뭐 이게 이제 보증금 미상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항력.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용이 25평이니까 요 쭉 보니까 대강 전세가 요거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에 매매는 막 열었는데 최고 13억인데 전세는 뭐 한 7억 정도. 전세는 대강 얼마입니까 이거? 쌀 때는 2억 2천. 4억 가다가 최고점은 7억이다 이 말이죠. 7억이다. 얘로 7억이다 그러면 돼. 7억이다. 4억 2천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만약에 7억이다 얘로 6억이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6억 주고 들어왔는데 경비가 들어왔어요. 이 한시가 이게 이제 설정을 해놨다가 다음에 6억을 안 주니까 지가 임의계명을 넣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기부는 아무 문제 없죠. 오늘 소멸 다 써놨다 그죠?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왼쪽은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오른쪽에 옥션에서 소멸 요구하고 소멸 써놓으면은 일단은 요는 가처분도 다 소멸되는구나 그거 다 일단은 막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6억인데 자 허씨에도 연락 왔을 겁니다. 당신이 그 세입자 뭐 신고하라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가지고 작년 1대인데 연락을 안 했어요. 실제 요구 줬어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여러 4억 2천에 낙찰받으면 얼마입니까? 10억 2천이죠. 자, 10억 2천인데 이게 만약에 허씨가 무상으로 쓴다. 이 무상으로 쓴다든지 보증금 1억에 월세를 200만 원 주고 살고 있더라. 이렇게 뭐 됩니까? 그럼 1억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발품을 팔아야 되겠죠. 니나 조건 다 똑같으니까 누가 발품을 잘 파느냐 따라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무상이다 그러면 있는가? 같은 신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집안에 하고 막 그냥 신씨가 회장님 돼갖고 연이 좀 살고 있어라 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상이다 그러면 완전 대박이 되는 거고 1억에 보증금 200이다 그러면 1억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5억 2천이니까 뭐 싸게 사는 거.
알겠어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이 되겠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임법의 3조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15억인데 8억 들였다. 근데 죄송하게 금액을 자꾸 큰 거를 조금 꺼냈는데 일단은 잔잔한 것도 꺼내겠습니다. 일단은 공분이가 막 금액 크든 작은 얘기를 하세요. 20에 1295 요거는 낙찰받으면 되는가 봅니다. 20에 1295 1290이다. 1290 이거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가 이제 뭐가 전용이 37평. 자, 37평은 지도세 몇 프로입니까? 1.3 작은 거는 1.1. 자, 그렇습니다. 85제곱미터를 기준해서 이게 국민주택 규모죠. 25.7평, 25.7평을 기준해서 초과되는 거는 1.3%. 요거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1.1%. 자, 오피스텔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무조건 4.6%. 상가도 4.6%. 토지도 4.6%. 그죠? 그렇죠. 농지는 3.4%. 농지 대상에 있으면 1.6%.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15억이 8억 아닌데, 자, 이게 뭐, 단지 뭡니까? 이거 퍼뜩 보니까. 아까 가고 다른 거는. 나홀로죠, 나홀로. 나홀로는 잘 안 오르고 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잘 안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서울이다 보니까, 역삼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근데 15억이 절반가에 떨어졌다. 그죠? 이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주택연금 생각나죠, 주택연금. 자, 근데, 아이고, 요거는 전입은 없어요. 엉고 건저당이 돼가 있습니다. 대구협조에서 돼가 있고, 전세권을 1,000만원 돼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에 다 소멸 다 돼가 있는데, 요거 낙찰받으면은 문제 있다, 문제가 없다. 요거는. 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문제 없다. 내 같으면 낙찰받는다. 그죠? 낙찰받고 별 문제 없이 그냥 일반 매매처럼 막 이사비 좀 돌아가면 막 조금 그거는 뭐 한 3, 400, 뭐 500까지 줄 수는 있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세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거는 왜 그러면 우리가 못 들어왔죠? 6억인가 7억 사는 그거는. 날짜는 빠르죠? 설정하기 전에 들어왔죠. 근데 그 사람이 선순인데 혹시 무상이라든지 1억에 보증금 200이라든지 이러면은 대길이죠. 이제 발품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무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근데 그렇죠. 서울은 서울다이죠. 2007년도에 5억을 줬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15억까지 올라가더라.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그죠? 서울이다. 낙찰받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항력이 뭐 문제 없고 낙찰받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아까 대항력 요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대항력이 없더라, 무상이더라,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이더라, 그러면 요거는 대길이죠. 그럼 요거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낙찰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는 법은 무슨 법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막 그 정도만 외워놓으세요. 자, 넘어갑니다. 2번 봅니다. 2번 대행기관. 전국 법원에 60개 있어요. 60개가 있고, 우리 법원에 경매법정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관을 만납니다. 60개 법원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뭡니까? 경매계장. 그죠? 경매계장. 또 뭡니까? 집행관. 옛날 말로 집달관. 집달리 봅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집달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행관님. 좀,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좀 안 해. 이랍니다. 집행관. 그 밑에 집행관이 일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 사무원, 보통 사무원 겁니다. 사무원. 막, 계장님 이러면 되겠죠.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매계장 집행관이 이렇게 60개 움직이는데, 이 집행관들이, 보통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5급 퇴직하면은 안 돼요. 이 집행관은 못해요. 한 4년간 이제 할 수 있는데,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은 안 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4급 서기관 정도 퇴직을 해야 한 4년 하는데, 옛날에 IMF 때는 막 돈 엄청 벌었어요. 경매가 많이 들어가지고. 집행관도 사업자 등록가 있거든요. 낙찰만 되면은
큰 수익 뭐냐? 그럼 낙찰되면은 매각 수수료. 여러분들 5억짜리 아파트 경매는 한 500만 원 경매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돼야 되고 신문 공고되고 뭐 그다음 그 중에서 한 5분의 3이 매각 수수료입니다. 집행관이 가져간 수수료. 그 낙찰 딱 되면은 그날 따그닥 가져가는 거예요. 300만 원. 그게 큽니다. 그게 이제 모아갖고 자기들 수입인데 보통 뭐 평균 한 2, 3천만 원 수입이 안 있겠느냐 월 수입 막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건수가 많으면 많이 받고 작으면 작게 받고 그런 겁니다. 각 법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매는 주로 세무서, 구청 이런 데서 이제 압류해가지고 많이 이게 한 80%.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공서, 여러 공무원관리공단의 아파트를 이제 뭐 50개를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다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탁재산, 유입재산, 그 다음에 신탁재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신탁재산. 이런 거 신탁재산 뭐냐 그러면은 보통 기타 일반에서 그러는데 셔만 원 돈 빌어갑니다. 제가 오피스텔 10개 있어요. 그래서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셔만 원 가서 나 오피스텔 10개 있는데 요 한 3억씩 가는데 대출 한 20억 정해서 그러면은 옛날에는 알았어. 간단히 10억 갑니다. 10억 빌려 들어와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옛날에는 1순위 건재당을 13억을 잡았어요. 13억. 지금은 13억 잡아가지고 대출 나가 보니까 배당을 아주 경매대하고 배당 때 보니까 국세, 세무서, 국세가 뭐 법정기를 받아갖고 한 2억 띠가 삐고 임금채권이 한 2억 띠가고 뭐 세무서 또 그 구청에서 당해서 뭐 한 5만 띠가고 뭐 이래가지고 한 3, 4억을 먼저 가는 겁니다. 설정을 아무지 않아도 은행에 해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탁에서 넘기라 이랍니다. 니 20억 줬다. 내가 10억 빌려주는데 너가 빌려줄 테니까 니 소유권을 신탁에서 넘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탁에서 넘가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때 이제 신탁 넘갔는데 이자가 안 들어. 그럼 신탁에서 교부 신탁에서 공매를 합니다. 공매. 그럼 공매에서 한 60%좀 떨어지면은 그만 수도합니다. 수도하고 수의계약을 또 해요. 수의계약 물건. 그래서 제가 이런 한 번씩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보다 신탁 공매가 더 좋더라 하는 얘기가 가끔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디게 놓았다가 뭐 10개가 뭐 60% 떨어졌다가 안 팔리니까 그만 처분해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거 이제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돈 되는 게 막 상승기 때 보면 많이 오릅니다. 특히 아파트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면 우리 수강생 보니까 신탁 공매에서 뭐 특히 저게 신마산에 상가인데 25%대는 사더라고요. 25%. 떨어진 거를 이제 수익에서 사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다음에 배울 겁니다. 신탁, 오늘도 조금 맛보게 볼 겁니다. 신탁 공매. 그 다음에 은행. 은행에서 갖고 있던 비업무용 아파트 사태.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은행의 지점이 지금 점포를 많이 줄여요. 저도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사택이 사면 좋죠. 제가 은행 지점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법인카드 딱 주죠. 차 주죠. 차키 주죠. 법인카드 주죠. 술 한잔 먹어도 뭐 쫙 끄면 되고, 뭐, 길은 법인카드 중에 쫙쫙쫙 끄고, 뭐, 아파트 사택 관리비가 100% 다 지원해 주거든요. 지방에 내려오면, 나홀로, 기러기 아파 되면은 다 대준다고요. 100% 대주는데, 지금 은행 점포가 많이 줄죠, 지금. 그죠? 비대면 계좌가 많기 때문에 거의 뭐, 60% 70% 준다 합니다. 만 개가 있으면은 뭐 거의 뭐 전국에 은행 점포가 만 개다 크면 한 3, 4천 개 놔두고 다 줄입니다, 지금. 줄이면 그 옛날에 사태가 했던 거 비업무용 부동산이죠. 이걸 다 팝니다. 공매를 해서. 그래서 은행 지점도 많이 나오고, 은행 영업 점포도 많이 나오고, 은행 지점장들이 갖고 있던 사태, 이런 것도 공매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세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온비드를 팔죠. 온비드 총괄을 하는데 매각은 주로 온비드 공매로 날리는 거죠. 온비드 공매 이렇게 해서 보통 나옵니다. 여러분 낙찰을 받고 돈을 버리니 말았니 막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법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캄코, 캄코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뭐 본부 이제 캄코는 각 지역 본부들이 좀 많아요. 우리 경남 같으면은 경남 캄코 지역본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산구 중앙동의 STX 타워 20장. 신안에 그 지점이 있죠. 중앙동에 바로 옆에 뭐 STX 본사 큰 거 찍은 거 있죠. 그 높은 거 20장 바로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본부에 가면은 다 여러 공매에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는 거 있죠. 공매 형님 지분이 공매 당해 비서 뭐 세금만 내가지고. 그래갖고 뭐 한 반쯤 뜨니까 누가 낙찰 받아봤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어.
그럼 어쩌면 됩니까? 자산관리공사 그거 가서 그죠? 목요일부터 낙찰됐어.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자산관리공사 가서 내가 대신 사겠다. 공유자니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찾습니다. 전화는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역에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 넘어갑니다. 기입등기. 자, 경매가 이제 연체가 되면요. 은행에서 처음에는 건전항 설정계약서입니다. 설정계약서하고 또 뭐 합니까? 또 원래는 은행 거래 약정서하고 그죠? 개인 것도 뭡니까? 차용금 정서하고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건전항 설정계약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차용금 정서. 여러분은 차용금 정서죠. 은행 거래 약정서 플러스 은행 같으면은 이제 건전항 설정계약.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는 뭐 무슨 등기부, 지금은 등기부 등본이 나죠. 등기상 정면서 이렇게 하죠. 갑구에 임의경매는 온다. 그럼 강제경매는 뭐가 나옵니까? 강제경매는 뭐에 나옵니까? 집행권은 옛날 말로 채무명의, 그죠? 채무명의 뭐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판결문 쉽게 말하는 거예요.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넣으면 무슨 경매요? 요거는 강제경매다. 그 정도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제경매. 건전항 설정해갖고 경매 넣으면 그 무슨 경매요? 임의경매. 막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임의경매가 거의 한 80%, 85% 정도 될 것 같아요. 임의경매 많아요. 은행에 대출에 있다가 3개월, 4개월 이자 안 들어오면 뭐합니까? 경매 딱 예삐죠. 제가 여신 가려고 해서 그걸 담당했습니다. 당장 붙어놨다, 연체됐다 하면 다 올라오거든요. 서울 본점에 서류가 다 오릅니다. 직결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경매 담당이 한 10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년 동안 무엇과 신고 군인 같으면은 전국을 다닙니다. 순천이고, 속초고, 강릉 지원이고, 뭐 서울이고, 배당 받으러 다니고, 뭐 1박 2일 다니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경매도 신청하고, 또 보정서도 넣고, 배당도 받아오고, 또 뭐 이사한 또 가라 임차인들 소액 보정 받는다고 들어오면 소송해갖고 또 막 법정 가서 또 뜯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전문가가 된 겁니다. 퇴직을 하고. 제가 여신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말로 은행에서는 심사부가 술을 많이 모여요. 심사부가 뭐 안 됩니까? 돈 빌려주소갖고 뭐 심사부로 직결하죠. 심사위원들한테. 그러면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전부 심사에 가서 옛날에 김우중 대우 회장도 그랬다 그죠? 은행 가서 굽신하고 돈 좀 빌더라. 심사부는 술을 많이 드무는데 자, 당자 부도났는데 경매 닦아 욕하는데 술 사주겠다 안 사준다. 안 사줍니다. 제가 하루는 뭡니까? 변기통 똥통에다가 맞을 뻔했어요. 똥통에다 경매에 넣는다고. 하여튼 그건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우리말로는 시체 처리반. 아니죠? 우리 속어로 우리는 시체 처리반. 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는 찬밥 먹고 살았는데 퇴직하고 경매 강의를 하니까 알고 이제 지금은 퇴직해가지고 전부 다 백수거든요. 은행 진짜 다 백수입니다. 내 나이에 다 백수입니다. 거의 95% 백수인데 야 하면 이제 항진입니다. 네가 제일 낫다. 뭐 명태가 있나 뭐가 있나 네 건강하면 뭐 강의하면 되고 그러면서 내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지금은 거의 95% 백수입니다. 백수. 수요일 모임 하거든. 수요일 모임 한 20명 모임 돼요. 그래서 야 그 수요일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했더니 매주 모인대 매주. 왜 했더니 하루라도 모이고 나가야 사모한테 2시기 3시기 소리 안 들으니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때는 이제 찬밥 먹다가 지금은 이제 강의한다 저는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되고 공매는 뭡니까? 공매는 세무서, 차원 세무서에서 압류 때려가지고 양도세 안 내, 부가세 안 내 이래가지고 압류 때리고 그다음 뭡니까?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공매였죠. 그때는 등기부등본에 뭐가 나오죠? 자, 압류 해놨다가 그다음 뭡니까? 공매 공고. 자, 이렇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제 그게 공매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등기부에 공매 공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보면 나오죠. 요거 게 뭡니까? 건전항 가지고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입니까? 이거 임의경매. 또 파란 거 이거 압류했다가 하는 거 이거는 공매 공고 공매입니다.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요 양산에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소액 보증금을 받겠다 하면은 이 날짜 이전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 날짜 이전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디 먼저 들어와야 되겠노? 임의경매 이전에 들어와야 돼. 알죠? 이거는 조금 무시당한 경우가 있어요.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임의경매 형님 먼저 딱 줄 수가 있으면 형님이 등기부에 딱 지키면은 그 이전에 들어와야 되지. 공매됐다 해서 중간에 들어왔고 임의경매 공매공고 중간에 들어왔다 전입 들어왔다 그러면 소액 보증금 안 줍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없으면은 상관없어. 이게 없으면은 요거 이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밑에 잘 보세요.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자, 요게 이제 경매 사건 번호고요. 요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 번호 긴 거 이거는 공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호수가 다르나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를 이제 경공매 경합이라 경합. 자, 위에 것도 경합이죠, 그죠? 경매도 되고 공매도 되고 경합입니다. 경합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임차인이 딱 하면은 경매만 신청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공매도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돈 돌아 해야 되겠죠? 돈 돌아 해야 됩니다. 자산관리공사 아까 있었죠? 여기 가서 서류를 내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우리 집에 공매 들어왔는데 내 좀 챙겨주소. 배당 요구. 그게 이제 배당 요구. 배분 요구. 공매는 배분 요구죠. 경매는 배당 요구. 자, 뭐 같은 말인데 하여튼 경매나 공매가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는 두 군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낙찰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퍼뜩 내야 돼. 그죠? 낙찰을 퍼뜩 내는 게 아니고 잔금을 빨리 낸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2023에 20059 2023에 20059 자, 봅니다. 몫이 많네. 물금으로 몇 번이죠? 4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4번. 여러 개 중에서 4개 있다가 이 사람이 담보를 같이 였는데 겸해 놓으세요. 그러면 물건번호, 물건번호 건데 물건번호는 요 입찰을 쓰실 때 사건번호, 오른쪽 물건번호 있죠? 4번 써야 됩니다. 4번. 안 쓰면 안 됩니다. 4번. 자, 2023에 2059 4번이다. 4번. 자, 우리 4번을 보고 있어요. 요 4번. 자, 4번을 보니까 이런 거요. 다세대 군산의 빌라인데 25제곱미터인데 1차다. 1차. 1차에 이렇게 해서 빌라가 지금 5,502호가 있습니다. 502호. 자, 502호에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무시하면 됩니까?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5층이니까. 요거 봐야 돼요. 감정평가서를 보고 설비 내에서 설비 쭉 뒤에 쭉 자료 보면 간단해요. 뒤에 어디 보면은 이리 오다가 이 가격은 땅값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고 이래서 잡아놨는데 하면서 잘 보면은 뭐 몇 개 있었네. 설비네. 방갈로 양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네. 주로 5번입니다. 5번. 5번에 설비 4개 성관계가 있다 없다? 있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성관계가 이제 설비 4개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있구나. 그럼 5층 사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자, 그제에 6층이 낙찰받았다가 잔금 안 치렀어요. 그래서 어떤 분 전화 왔어요. 옛날에 저기 고성군 동해면에 천혜지락 하는 큰 대형 선박에서 이제 임원을 하신 분이 전화 왔어요. 6층인데 원장님 6층인데 잔금을 안 쳤대. 이유가 뭘까요? 그래 보기에는 이게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네. 없으니까 아마 잔금을 안 치는 것 같다. 자, 6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좀 어떨까? 좀 그렇죠. 5층까지 좀 땡겨서 했는데 6층까지 하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매가 쭉 봅니다.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보기에는. 아이고, 이 날짜보다 빠르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건저당, 자산관리공사에서 건저당을 또 잡았네. 희한하게 또.
옛날에 이거구나. 대전 푸른 신입에서 이게 이제 건저당 이전합니다. 이것도 하나 유동화인데 이전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직결하는 거죠. 자산관리공사가 옛날에는 조그마한 은행에 복도방이었어요. 복도방 쉽게 말하면 중개수밖에 안 했는데 이게 IF가 되니까 공적 자금을 한 50조 받으면서 이걸 은행에 나눠주다 보니까 완전 황자 돼버렸어. 알겠어요? 옛날에는 IF 전에는 조그마한 중개수밖에 안 됐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그래갖고 개점할 때 가보면 뭐 차려해갖고 이제 옛날에 군 출신들 막 사장 침하고 그러죠. 여러분 뭐 차려하고 견해하면 저 가보면 이럽니다. 딱 90도. 바로 그러면 딱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 옛날 말로 성업공사 근대입니다. 그게 이제 커가지고 자산관리공사 됐고 대전 푸른 신입에서 이제 부실이 생기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은행의 황제가 된 것이고 덩치도 커지고 자 건의당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안 내. 그럼 뭡니까 이게? 이 무슨 경매? 이미 북대전 세무서에서 압류했어요. 또 세금을 잘 안 내고 애미가 뭡니까? 공매공고. 그럼 요거 보면은 이제 공매번호 오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럼 요게 전세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요거 보면 돼요. 요거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이제 공매도 어찌 되는가. 저 사람이 경매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죠. 아무튼 알죠. 공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나왔는데 공매도 움직이는데 날짜가 6월 26일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 7일 전에 보여주거든요. 지금 7일 전 맞나? 보여주겠네. 자 아직까지 세대 그게 없네. 재산 명시가 없네. 자 다시 26일 날이죠. 그럼 오늘이 19일? 그럼 일주일 전 오늘 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놓네. 이거 세대 열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놓으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전세 같은 거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자 요럴 때 자산관리공사에 뭐를 공매를 하다가 뭐 잘 안 돼. 안 풀려. 그러면 1번 원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본다. 2번 15885321 물어본다. 어디가 정답입니까? 2번에 2번 2번 전화하지 말라고 자꾸 바쁜데 뭐 하려고 뭐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뭐시 뭐 재산 명시가 안 보입니까? 이런 건 다 그거 물으면 돼요. 자 이런 거 우리 공매하려고 뭐 특기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하려고 뭐 제일 이런 뭡니까? 회원가입하고 여기에다가 공인자 등록하는 게 있죠. 이것도 1588-531 전화하면은 원격 지원가 다 해줍니다. 30분 걸리도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쁜 아가씨가 그것도 목소리 예쁘다. 원장님 목소리가 뭐 경상도 투박한 목소리 뭐 듣기 좋다고 자꾸 전화를 하더라고. 자 공매하다가 뭐 잘 안 풀린다 모르겠다 그럼 어디 전화한다고요? 딱 전화 적어놔라. 전화하지 말고 메모 꼭 누려가지고 그거 딱 전화해놔라. 전화해라. 그죠? 공매 문의처 1588-531 전화 다 줍니다. 그죠? 원격 지원까지. 공인자 안 된다, 뭐 어쩌고 하는 거, 막 회원가입이 잘 안 된다, 그거 막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쁜 아가씨가 들어가고, 열애해서 전화해서 다 해줍니다. 자, 일단은 요거도 이제 물으면 되겠다. 요거도 1588-531에서 1588이 몇 번요? 531 전화해서 와 재산 명시가 안 보이노? 일주일 전에 보인다 했는데, 지금 뭐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10시가 55분인데 10분 쉬어야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일단은 10분 쉽니다. 55분이죠? 55분. 요만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법원 경매 기록 중에 매수 희망자는 세 가지만 볼 수 있다. 뭐 본다고요?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매각 문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 외에 임차인이 제출한 권리신고, 배당 요구서, 매각 결정, 유치고 신고서는 여러분 매수 희망자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광주에 7억이 8천 떨어졌죠. 야, 이거 낙찰받으러 갑니다. 아무 문제 좀 좋겠죠? 22에 56611.
자, 봅니다. 이 광주, 경기도 광주의 성남 바로 옆에 뒷산이거든요. 넘으면 바로 있는데 이게 뭐 새집 갔는데 이게 지금 뭐 비가 있어요. 봅니다. 잘하면 돈 될 수 있겠다 겁니다. 주택인데 땅이 124평이고 이리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런 집이 하나 있는데 누가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야, 역시 예리하네. 자, 7억 4천이 8쯤 됐어요. 아무 문제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길이죠. 토지 값은 얼마인데? 토지는 4억 1,900. 건물은 3억 1,800이고 2021년도 2년 전에 새 집이고, 합계 7억 3,900인데, 이 문제가 뭐라고요? 가온 브랜드 밴드가 7억 2천 주고 뭐 했단 말이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인수. 아이 고자쁘네. 그죠? 이 시가 이제 전세권 7억 받고 7억을 받고 하더라도 전세권을 해주고 세무서가 압류되고 오 씨가 1,100만 원 뭐 이렇게 가압류하고 이 씨가 뭐 이렇게 가압류해갖고 이런 상태다. 빚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큰 빚이 뭡니까? 지금 눈에 띄는 거는 7억 2천 요거.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권 요래하면은 코피 터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에 보면요. 등기부에 보면은 전세권이 있겠죠. 이게 가압류가 있고 뭐 얼구. 전세권은 얼구에 있죠. 얼구. 얼구에 여기 있습니다. 얼구에 전세권 해가지고 7억 2천. 전세권자는 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범위 잘 보세요. 범위.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뭐 큰일 납니다. 자, 은행에서는 담보 잡을 때 토지 등기부에도 은행에 꼭 넣습니다. 아시겠어요? 건물에도 넣고 건전 설정해가지고 두 군데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건물에만 달랑, 특히 다가구주택에 건물에만 전세가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좀 초보 때니까 여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7억 2천은 뭐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 뭐 조용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사법보좌관이 탁 써놨습니다.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경매에서 중요한 건데. 자, 비고란에 뭐, 요 7억 2천, 요 정도 써놔놓고 뭐 없어요. 얹고 이제 7억 2천에 등기부 등본에 뭐가, 전세권으로 있다. 막 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일 밑에 보니까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건 이제 미등기, 벤소, 화장실 이런 거. 선순위 전세권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문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자가 돈을 안 주고 서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요. 전세권자가 진정하게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7억이나 그런 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전세권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장 통정 가장 허위로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그렇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서운 기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있죠? 골치 아픈 거죠? 일단 그러고 상세한 거는 이제 전세권에서 공부를 길게 하면은 또 뭔가 좋은 탈출구가 나올 수 있다. 뭐 그 정도 마시고 일단은 7억 2천 표면상은 인수입니다. 표면상은. 자, 지금 딱 11시네. 10분 쉬고 11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10분간 조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이제 송달합니다. 송달.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을 좋아합니다. 이런 물건을 좋아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달. 이 송달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경매 넣어보면요. 이 채무자 소유자한테 이 우편이 잘 안 가요.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도 앞이 없는데, 캄보디아 앞이 없는데. 안 봤죠? 안 받으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달은 이제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해야 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편을 해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데 법원에서 통지가요. 우편으로 경매합니다 하고 소유자 채무자한테 연락가요. 가는데 잘 없어. 사람들이 폐문부재이라고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증서 옵니다. 자, 우편 송달도 안 되는데 빨리 좀 보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특별 송달 신청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집행관이 낮이고 밤이고 일요일이고 한번 가보라. 갔다 오더라. 이런 겁니다. 신청하면은 또 집행관에 갑니다. 집행관 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서류를 또 집행관의 보고서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보증이 날오죠. 그래도 뭐 지금 송달이 안 되는데 어쩔거요. 경매 막 기가 시고 잡고 앉아서 하면은 알겠습니다. 공시 송달 신청입니다. 공송달. 이거 뭐냐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고 송달된 걸 보고 14일 뒤에 된 걸 보고 경매를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시간은 갈 뿐이지. 근데 실무상으로는 좀 귀찮아요 이게. 한 달 보면 시간 자꾸 꺼버리고 이게 송달 문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게 은행 같으면은 성업공사 관한 뭐 법률에 해가지고 뭐 한번 등기부에 보내는 거 발송주의로 그냥 간단하게 끝내피는데 은행 아니고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있죠. 일반 송달. 일반 송달은 그냥 우편 가는 거고, 그러면 특별 송달 그런 것은 이제 집배원, 집행관, 아까 했더죠. 집달관이 맞습니까? 집행관이 맞습니까? 집행관이 주간, 야간, 휴일에 좀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것도 또 안 되면 어쩌합니까? 그 다음에 공시 송달 뭐니까 공송달. 요거는 이제 법원에 대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 송달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4일 지나면은 송달된 걸 보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경매 넣은 사람이 이 뭐시리 많이.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 자산 종류는 보통 우리 법원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하고 또 그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성룡차도 가죠. 부동산하고 성룡차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산도 있고 막 그래요. 동산 경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공매는 주로가 요겁니다. 요거 압류산 세무서에서 구청에서 압류당해. 그래서 대출도 압류재산 대출이나 경매대출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타 나머지는 자 이런 거예요. 예금보험공사나 하여튼 공매에서 압류재산 외에는 예로 5억짜리 상가를 3억에 받았다 그러면 보통은 3억 곱하기 80% 2억 4천 대출이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압류재산이 아니면은 3억에 받으면 3억 그거를 감면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50% 60% 대출하다 보니까 1억 8천이 주고 막 이래 됩니다. 대출 금액이 작아져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낙찰 받으면은 그게 이제 압류재산은 경매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출이나 뭐 시대는 비슷하게 다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는데 압류재산 아니고 은행에 뭐 사택을 샀다든지 은행에 뭐 점포가 있다가 그거를 경매를 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매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거는 낙찰가에서 뭐 답을 잡으니까 이제 조금 대출 금액이 작더라. 실무상으로 막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탁 공매 마찬가지죠. 신탁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수탁 재산 뭐 신탁 공매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신탁에서 간 거 요거도 낙찰 받으면은 압류 재산 경매는 등기부에 안 찍힙니다. 매매 가격이 안 찍히는데 나머지는 다 등기부에 찍혀버려요. 찍히면서 그거를 감정 가격으로 잡아버리니까 대출 금액이 상당히 어렵더라.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6번입니다. 감정평가서 하죠. 가격을 정해내니까 감정평가입니다.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작성합니다. 경매는 집행관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작성한 압류재산, 공매재산 직원이 작성하는데 요거는 요 빼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집에 있다. 요는 매각물건명에서 이제 그거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작성해서 기초로 합니다. 작성하여 재산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된다. 기초 자료 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 보고서 이 중요한 거는 특히 요거는 이제 유치권자들, 공사대금 못 받았다 주장한 사람은 여기에 꼭 사진이 찍혀야 되고 지 이름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좀 소송하면은 유리하지. 집행관이 갔는데 허벌파이더라.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 특파기 마찬가지예요. 토지 특파기 했는데 공사를 5억 주고 했다. 그 지는 백날 해본들 집행관이 갈 때 허벌파이더라 이래 삐면은 그거 안 됩니다. 여름을 갈 때는 경매 2차, 3차 때 가거든요. 그때는 컨테이너도 있고 프랭카드도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 5억 받았다 그거 보면 난립니다. 크게 붙여.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집행관이 갈 때 특히 유치권자, 그죠? 유치권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 언급이 돼야 돼, 언급이 돼야 돼, 언급이 돼야지. 언급 안 되고 있으면은 거의 패소입니다. 언급 안 되면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내용. 집행관이 작성을 한다, 그죠? 동사무소 행정보시단 가서 지금은 자, 전입세대 열람이 아니죠. 뭡니까, 지금은? 전입세대 확인서, 그죠?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박을 받아서, 이제, 전입자가 누굽니다. 여기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박을 받아서, 그,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에 누구누구가 뭐 등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방문을 해서 작성을 하더라. 막 경매하고 대동 막 소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송파구 한번 봅니다. 22에 474. 원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네, 마이크. 꺼진 기가 안 켠 기가. 잘 들어오죠? 안 켠 것 같습니다. 자, 봅니다. 22에 56611. 그죠? 이거 아니다. 22에 474. 여러분, 롯데월드 옆에 살고 싶죠? 응? 자, 한번 봅니다. 롯데월드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 자, 송파에 전용이 25평인 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위치가 좋아요. 내가 보니까 위치가. 자, 전자지도를 딱 보니까. 자, 석촌호수 아십니까? 석촌호수.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에 롯데월드 있죠? 자, 여기서 보일까, 안 보일까?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잘하면 좀 보이겠죠? 워낙 백층되고 하니까 보일 것 같는데 위치도 좋아요. 위치가. 자, 위치 나보다 좋다 지금. 응? 아침에 일어나서 오자면 됩니까? 싹 한 바퀴 돌고 또 여기에 또 가서 한 바퀴 또 돌고, 그죠? 호수 주변을 돌고 여기 가서 또 한 번씩 돌다가 밥 먹으면 좋겠죠? 응?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방향을 딱 보니까 서양이네, 서양. 그죠? 서양인데, 이리 쭉 봅니다. 서양인데, 발코니를 보니까, 여기 있네. 이 서양인데, 꽃나무를 심으면 잘 큰다, 안 큰다? 안 큽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서양이 동양부터 안 났습니까? 발코니에, 그죠? 꽃 키우고, 뭐, 야생, 키우는 것은 서양이 더 나을 거예요. 동양보다도. 살짝 지나는 거, 남양인 것보다는. 계속 벽이 도니까. 자, 여기서 롯데월드가 비인다, 안 보인다? 잘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제일 끝머리 집이고. 그죠? 이라고 잘 코너해갖고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괜찮죠? 7억.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문제인데, 건저당 일자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날짜 2014년보다 4년 뒤에 넣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저는 문제 없다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문제 없다. 그 오른쪽에 다 소멸이니까 또 등기부도 문제 없고, 임차인도 문제 없고, 쌍방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 없고,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뭐 갈림이 있는 건 놔두고요. 이제 세대수가 조금 작은 것이 좀 흠이죠. 흠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2,000원 정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좋을 때는 11억까지 가고 뭐 이런 건데 평균은 6억이다 말이죠. 6억이고 전세도 9억까지 가고 근데 자 요거는 낙찰 받으면 문제 있으면 문제 없습니까? 일단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2014년 농협에서 담보 잡고 난 뒤에 무엇이 들어왔다. 이거는 10명 들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현황조사서 한번 봅니다. 누가 사는 거. 자, 현황조사서하고 두 분을 갔는데요. 그죠? 임차인 뭐고? 임차인이. 자, 이래 보니까 뭐 있다 해놨는데 자고지간 있는데 최대 열람에 보면은 이게 날짜가 2018년 2012년으로 배시 2012년 배시 소유자구나. 그럼 별 문제 없죠? 문제 같아.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각 물건 명시서에 뭐라 써놨는가? 조용. 요도 조용. 뭐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등기고 요거보다 뒤에 들어왔다. 이거는 막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된다. 낙찰 받으면 되겠다. 기본이 그겁니다. 자, 하여튼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으면은 권리 신고 및 배분 요구의 종기. 자, 요게 옛날에는요. 매각기일 이유입니다. 매각기일 1차, 2차, 3차 뒷날 일주일 뒤에 했는데 이걸 땡겼어요. 경매나 공매나. 땡기기 때문에 채권 상계 제도를 경매는 받아주는데 공매는 안 받아주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채권 상계 제도. 전에는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이 아니고 이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받은 거는 맞는데 지금은 경매나 공매나 다 땡기는데 경매는 채권 상계 제도를 받았는데 공매는 안 받는다. 이거는 아직 법이 좀 잘못됐어요. 개정이죠. 그래서 제가 빨리 법무부 장관 되면 할 게 많습니다. 병구 만들어야 돼. 병구. 각골구가 아니고 병구. 병구 만들어서 임차인들 뭐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얼마, 뭐 국세 법정기일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뭐 다 닦아 넣으려고 그래. 자, 하여튼, 자, 배당 요구 종기라 하는 것은, 자, 요거는 배당 요구 만약에 임차인에 있으면 배당 요구 종기가 아까 언제죠? 경매는 보통요, 날짜가 경매는 경매가 되면요, 이렇게 해서 경매가 되죠. 김태미 씨가 3월 7일 했는데, 작년 3월 7일인데, 배당 요구 종기는 5월 30일이다. 3월 7일인데 5월 30일이다. 보통 보니까 2달 넘고 3개월 안 되고, 그때 보통 많이 정해요. 그럼 요때까지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 만약에 소액이다. 예로 뭐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세 뭐 한 100만 원 주고 잠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배당 요구를 어디까지? 요때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요때까지 안 하면은 안 돼. 전입은 언제까지?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이날 이전에 전입을 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를 넘겨서는 안 되고.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보통 여기 보면요. 일법이 해놨는데 배당 요구 했는데 보통 경매되고 종기는요. 보통 경매 2 내지 3개월 공매도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경매되고 한 2, 3개월 이내에 2, 3개월 이내 지정하더라. 막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마찬가지.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다 신청해라. 돈 돌아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설레야 됩니다. 아까 지역본부 가서. 자, 10번. 임차인의 배당 요구 양식입니다. 양식은 이제 뭐 우리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 법원에 가도 있습니다. 양식이. 경매계장 앞에 가면 딱 양식이 있어요. 한번 그거 써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월세가 얼마입니다. 전입일자는 언제입니다. 하고 전세계약서하고 주민등록 등록을 하나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다가 하면 됩니다. 양식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세계약서 넣어가지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넣으면 되겠죠? 자, 강남 역삼동에 1억 4,800 떨어진
다세대 빌라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많이 들었노? 22에 10247 22 역삼동. 제가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 떠간 게 있어요. 경매 담당할 때 저 역삼동 국기원 이 말은 좀 높더라고. 높은데 뭐 경매 나왔어요. 집이 큰 집이 뭐 단층 이런 집인데 땅이 좀 있고 이런 집인데 그거를 그때 낙찰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아깝 죽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막 초등 막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그때 그거를 막 일하기 바빠가지고 그 막 반문에 댕기다 보기에는 국교 답사는 하고 이거 낙찰 받아야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았으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하여튼 안 낙찰 안 받기 잘했다. 받았으면 그거 못 받겠다. 자, 22에 10247. 그 역삼동 너무 그 시원한 거라. 역삼동 너무. 22에 10247. 그때 아이버 때인데 22에 10247. 그때는 경매 배울 때도 없었어요. 없고 우리끼리 이제 10명에서 맨날 전국을 다니니까 맨날 발표하고 매주에 돌아가서 발표하고 그게 이제 완전 책입니다. 경매 책이 되고 그때 발표한 걸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퇴직해서 쓴 책이 요겁니다. 요거 이 책이 우리가 동화전가 그런 거 있죠. 동화전가 막 그런 겁니다. 경매계에서 동화전가입니다. 이게 옛날에 여신관리부 종은행하고 신한은행 여신관리부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 봅니다. 21047. 자 역삼동에 뭐 빌라인데 한번 빌라 한번 봅니다. 빌라 역삼동에 빌라가 전용이 22평 딱 됐네, 그죠? 22평 7억 천에서 1억 5천 많이 들었다, 그죠? 7억 천 1억 5천. 자 3층 집도 깨끗하네, 그죠? 깨끗하네. 자, 하여튼 뭐 역삼동에 있는 3층이다. 3층. 역삼동이 어디냐? 역삼동. 자, 여기서 까만 거 있죠? 요거 찾는 겁니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른 건 너무 집이고 까만 거 있는 거 요거. 그죠? 요거.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로드뷰를 하니까 뭐 하여튼 뭐 이빌란가 하여튼 뭐 3층이다. 3층. 3층인데 자 봅니다. 임차인하고 싸움식입니다. 등기부하고 임차인하고 싸움식입니다. 자 일단은 말소기준 등기부터 딱 찾고 견제당부터 찾고 뭐고 며칠이고 3일. 이 3일 이게 사람 징인다, 그죠? 이게 이 급여에서 못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이 사람 보니까 미국 간 사람이라 지금 보니까 미국에 가서 뭐 몇 년 동안 그냥 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옛날에 물어보니까 살도 안 하고. 자 우리 대학 요건 크는 것은요 전입과 점유를 해야 돼요. 전입 신고는 분명히 되어 있죠. 되어가 있는데 점유도 잘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대학 요건이 있고 대학력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전입 신고만 달랑되어 있고 뭐 이건 안 됩니다. 실제 사기는 저게 제주도 가서 뭐 지금 5년째 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참, 그래서 발품을 팔면 제가 볼 때는 자, 만약에 샀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뭐 3차 정도만 팔아비면은 여러 요 사가지고 3차 팔았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한 3억은 남기네. 여러분 생활하면서 3억 딱 한순간에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3억 남겼다. 그러면 바로 단타로 팔았어요. 1억 5천 팔아서 5억 5천에, 예로, 뭐, 3억, 막 5억 5천에 팔았다. 예로 4억 나갔어요, 4억. 그러면은 2달 만에 팔았으면 세금 몇 프로입니까, 세금? 예? 1년 미만 몇 프로요? 77%. 7%, 매매는, 77%. 1년 지나면 66%, 2년이 넘어가면은 누진세. 근데 바로 단타로 2달 만에 팔 때 누진세로 바로 가려고 하면 세금이 얼마 안 되죠. 그죠? 작을 때 그때 웃자면 그러면은 낙찰 받고 잔금 치르면 뭐합니까?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합니다. 세무서 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라죠. 세무사님, 내 한 건 낙찰받아서 한 4억 벌인데 양도소득세 계산해 주세요. 이러죠. 그러면은 세무사님은 예, 몇 달 만에 봤는데 3개월 만에. 오케이. 몇 프로요? 아이고 이놈. 그런데 사업소득세, 나는 사업소득세 계산하거든. 사업소득세. 이러면은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까 누진세 그런 거 있죠. 우리 종합소득세 할 때 누진세 있죠. 그러면 예를 한 4억 같으면은 한 40% 오겠다. 그것도 금액이 가고,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억이다 그러면 7,700인데 사업소득세 하면 2,200이라. 그럼 5,500 싸게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팔아봐야 합니다. 팔아봐야 이제 그게 도의됐다. 뭐 낙찰 받아갖고 팔았다기 아니고 세금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까지. 내봐야 안 해요. 내봐야 세금까지.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잔금 넣게 뭐 한다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낸다. 근데 갈로 열고 부가세 매매 사업자. 우리 수학생 많이 냈더라고. 나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 내가 한번 카톡 찍어 보내보라면, 많이 냈어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부가세 매매 사업자 많이 냈더라고. 미리 낸다 해서 세금 내는 거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이거는, 며칠. 3일 빠른데, 이게 또 문제네. 그죠? 문제인데, 9천만 원 빌리고 했는데,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4억 주고 산 건데, 그죠? 산데. 박근혜 정부 때 4억 주고 산 건데,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다. 7억까지 많이 올랐네. 하여튼, 이런 거 발품을 팔아야 돼요. 있죠?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서울에 결혼하기 전인데, 서울에 주소를 좀 옮겨놔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담 또가 자꾸 물어보더라. 강남에 뭐 집 하나 있느냐고. 알겠죠? 이거 사면 됩니다. 싸게 해서 사가지고 세입자가 없으면 더 좋은 거고 있으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시세도 사겠지만은. 잘 연구해 보세요. 자, 그다음 봅니다. 하여튼 세입자는, 근데 보통 보면 세입자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배당요구는 안 해요. 이 선수는 잘 안 합니다. 이걸 안 합니다. 주로 90%는 안 하더라고.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낙찰자가 오면은 그때 2년 플러스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년까지 다 사고 가려고 옛날 계약한 거 있죠. 그거 이제 2년 플러스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년 채워 가려고 이제 보통 법원에 잘 안 가더라고. 선수는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그 중에 무상이나 전월세로 깔려가지고 싸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으면은 대박이 된다. 이해가시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발품 잘 팔면 돼요. 부지런히 기름값 날리고, 그러면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답사를 안 간다고. 대부분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꼬짝꼬짝꼬짝 돈 벌려고 한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답사를 해가지고, 자, 낙찰 받아 뭐 진짜, 3, 4 땡기는 거는 막, 한 큐에 갑니다. 한 큐에 땡길 수 있습니다. 이를 딱 아물고 가서 답사해 보세요. 이거 3동에 구경 다 하시고. 자, 예, 기대가도 못 한다고. 6월 20일. 예. 오늘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개 타고 가면 되지. 문을 두드려 가서 두드려가지고 진짜 화끈하게 물어봐요. 불을 내. 소주 묵자 이래가지고 갈비찌가 소주를 진딱 먹여. 그러고 폭탄주까지 넣어가지고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단곡 부르고 바렌탄 23 불러가지고 막 미가지고 그냥 막 솔직히 해라. 내가 막 니하고 내가 형님 하자 이래갖고 오빠 하자 해가지고 막 그러기에 우리 만화가 이야기 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한테 막 딱 해준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이다. 알겠지? 이렇게 뭐 그럼 들어오면 되지. 미인계 쓰면 됩니다. 내일라도 미인계 쓰면 다 알아서 정보 시대. 자, 그래. 하여튼 내가 좀 난구모 내가 가만히 있나? 니면 한 절반은 좀 걸고 3분에 떼줄게. 지금 좀 조금은 좁혀. 자, 11번. 배당 요구, 배분 요구.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경매 들어가면은 돈 받을 사람도 있죠. 여러 공정에서 받아놨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죠? 무슨 판결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 달라? 이래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지.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면은 우대빵이 임금 채권도 안 됩니다. 그죠? 하여튼 종기를 지나면 마감 딱 끝나와서 뒤에 오면 됩니다. 하여튼
배당요 종길까지 전부 다 배당요 하세요. 공매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조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차도 마찬가지. 특기 4번이죠. 임대차, 상가, 임차인, 또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임금채권 막 그런 사람도 다 하라 이 말이죠. 이건 또 뭐고? 송파구 문정동 연립주택. 자, 한번 봅시다. 문정동의 연립주택이 이제 한 번 떨어졌네, 한 번. 아닌데, 70%. 송파구 30% 떨어집니까? 서울은 20% 아이가? 아, 공매네, 공매. 그죠? 아, 원장님도 이제 큰일 났다. 경매인지 공매인지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자, 봅니다. 공매에 2023에 00942에 001. 자, 이래가서 컨트롤 C 복사하는 거. 컨트롤 C 그런 거 복사한다면. 복사해가지고 한번 본다 이 말이지. 문정동에 떨어졌다. 문정동에. 자, 우리 공매는 지금 매주 떨어집니까? 2주 만에 떨어집니까? 매주? 누가 또 옛날 구닥다리 얘기하노? 매주 샀네. 그거를 옛날 고구려 시대 때 매주 떨어졌고 지금은 안 그래요. 자, 봅시다. 자,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에 건물이 전용이 18평. 괜찮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대지권도 있고 송파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서 한다. 압류재산. 자, 여기 써놨네요. 본건은 권리신고한 임차인소에서 대학령, 아이고, 골치 아프네.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쭉 떨어졌고, 자, 매주입니까? 2주마다 떨어지죠? 응? 2주죠? 이제 2주입니다. 공매가 예전에는 매주 떨어졌어요, 매주. 근데 지금은 이제, 매각 결정일이 다다음 주로 이렇게 한 주 늘어주면서 요것도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막 그렇게 좀 늘어졌습니다. 자, 세 분까지 6월 10일, 14일까지 해도 안 사더라. 좋다. 그럼 또 10% 빼줄게. 이라고 또 이제 6월 다음 주부터 월화수 하고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개찰을 하고 매각 결정은 다다음 주 7월 10일날 18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다다음 주. 자, 요겁니다. 요건데, 자,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을 뭐 받아가 버리면 별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미리 뭐 금액이 좀 작아고 받아간다. 낙찰가보다 조금 낮아 받아간다. 그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집이 있습니다. 203호가 있다. 203호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매는 뭐 받겠어? 요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경매에 매각 물건 맹세서 그런 거 있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간단히 봅시다. 이거 보니까 뭡니까? 아, 최 씨가 2억 8,300에 전입 확정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전입일자가 여기에 설정보다도 2, 3년 빠르네. 빠르고 확정일자도 세무서의 압류일자보다도 좀 빠르고 금액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송파. 자, 잘 보니까요. 현재 여기서 막 퍼뜩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압류일자입니다. 송파 세무서의 이게 압류입니다. 압류일자고 돈 들어갔고요. 7,300도라 이 말이고 이 임차인이 이제 배분 요구를 했는데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 자기 날짜고 2억 8,300도라 크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날짜가 늦으니까 요거 두 개보다 늦으니까 요거는 별 문제 없겠고 송파구청 요거는 당연시죠. 당연시니까 요거는 선순위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렇습니다. 간단히 보니까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는 빠른 거는 요놈하고 요놈도 또 몰라요. 송파구청도 이게 이제 송파구니까 뭐 맞겠다. 하여튼 당에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해당 물건에 그것만 먼저 받아간다 보면 됩니다. 자, 요것도 날짜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서 봅니다. 자, 재산 명세를 받아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압류재산 공유세 명시해가지고 대지권도 지분이 있고 이건 상관없고요. 자, 건물이 18평 전용 8평이면은 어떻습니까? 송파에 적당하죠. 18평 신혼부부가 살만하죠. 전용 8평 뭐 분양 한 26평 이런 거죠. 분양 26평. 자, 18평입니다. 18평이고 자, 개요를 보니까 전입자가 있대. 무슨 채가 있대. 채씨가 있고 채씨는 여 보니까 채씨가 있고 채씨가 배분용 했습니다. 2억 7천 도라
하고 또 1300 더 올려줬네. 그죠? 올려줘 가지고 2021년도 확정일자. 아, 이거는 상당히 빠르네. 이 빠르죠? 2억 7천은 지금 엄청 빠르죠. 날짜가 두 개가 2019년 10월달 9월달에 가지고 2억 7천 돌아 그 말이고요. 배분 요거는 3월 16일인데 배분 요거 종기일날 5월달보다 먼저 했으니까 상관없죠. 상관없고. 자, 그럼 먼저 채시가 2억 7천은 굉장히 빠릅니다. 2019년 10월달 9월달 10월달을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단하네. 세무서 암생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무서 뭐가 중요하고요? 요거 법정기 요거 얼마 이거 자 2020년 6월달부터 프롬이 되었으니까 7,300 떨어진 게는 채시보다 늦죠? 늦습니다. 늦습니다. 채시는 아까 몇 년도죠? 채시는 2019년 2019년 10월 9월달 이렇게 되니까 그죠? 빠릅니다. 자, 그럼 채시보다 빠른 거는 요거는 세무서는 이제 끝, 요거는 늦은 끝. 송파구청은 날짜가 이것도 좀 늦죠? 늦으니까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 이제 우리 4월달에 뭐 개정됐죠? 국세징수법 개정딱 한번 이야기 들었죠? 되면서 당에서도 앞선이 뒤선이 요로 따지더라고. 이거를 따져갖고 선순위 당에서 있고 후순위 당에서 있고 그래요. 그럼 먼저 이게 후순위 당에서 아까 그 세입자 날짜가 넣습니다. 그럼 요거는 넣었다 보면 되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럼 송파 2점 요것도 당연히만 넣고. 그럼 빠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낙찰이 되면은 예를 되면은 2억 8,300 하고 그 다음에 공매 국세 징수비가 한 500만 원, 그죠? 체납 처분비 500만 원. 그럼 한 2억 8,800에만 낙찰되면은 세입자 가져간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 2억 8,800. 자, 그러면 요번에 3억 1,300에 낙찰되면은 아무 문제 없겠다. 대학내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4억 4,800인데 3억 1,300에 낙찰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막 별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우리 수강생 보니까 자녀들 많이 사주라고 하더라고. 강북에. 그죠? 강북하지 말고 송파구 문정도 좀 들어쳐. 딸이 어디 있는지 걔네. 아, 우리 딸 저 송파에 뭐 집 하나 있다.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그래요. 송파에 집 있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강북보다는 훨씬 낫죠. 강북에 번동이 딱 하는 것보다는 송파에 우리 딸 명의로 뭐 집도 하나 사놨다 그러면은 아이고 변호사 괜찮습니까? 조금 그런데 막 그래도 한번 붙여보소. 지금 변호사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거의 4만 명 다 돼갔네요. 300명이 통과된 거는 벌써 옛날이고 4만 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1년에 1,700명씩 튀어나오니까 이 뭐 중개사들이 지금 7만 명, 8만 명 하는데 변호사가 4만 명 하면 먹고 살겠어요, 못 살겠습니까 지금? 응? 그래서 변호사들도 참 저도 딸이 아마 그만두자. 하여튼 지금 변호사들도 어렵다. 전문 직종이 다 어렵지만은 변호사들도 어렵다. 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강북 번동보다는 훨씬 나아요. 수유동보다는. 알겠어요? 건물도 괜찮고, 건물도 전용 18평이고. 자, 위치 볼까요? 위치가 어디고? 이 문정도 어디입니까? 문정도. 어디가 문정도요? 응? 자, 멀리서 한번 보자.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까만 거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뭐, 거여, 계룡, 송파여, 가락시장역이 좀 가깝네. 아, 요 문정역 가깝네. 네. 자, 여기에 문정역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메다? 여기 있죠? 오른쪽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죠, 이거 거리죠, 거리. 자, 점을 꼭 눌러주세요. 눌러가지고 여기서 점을 꼭 찍고 문정역까지 꼭 찍으니까 몇 메다요? 500m. 500m 하면 적당하죠? 걸어 다닐만 합니다. 다닙니다. 그러면은 막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죠? 아나뭐 서울 문정 초등학교 중학교 딱 바로 붙어 있네. 그죠? 초중이 바로 담벼락 옆에 붙어 있으니까 좋다. 다니기 좋고 막 그런. 자, 서울에서 빌라를 자녀들한테 사주겠다 하면은 송파에 요거를 한번 의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동그라미 5번 거기다가 문정동에 동그라미 5번 치세요. 치가지고 연구를 해봅니다.
공매를 하면 재미나요, 이렇게. 재미도 있고, 뭐, 구태여 강보 살 필요 없고, 송파가 있으면 송파 사면 더 낫죠. 그죠? 아마 가격도 잘 올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죠. 아이고야.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그죠? 무슨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먼저 받아가는데 뭐 무서워. 선수는 선수인데 먼저 받아갈 거니까. 낙찰 가격 밑에서. 먼저 받아가는 게 좋은 거죠. 자, 하여튼 배당 요구를 이 사람 아까 배분 요구 했습니까? 이 사람 했죠? 했는데 아까 2억 7천에서 좀 더 올려주고 2억 8천 3백인데 내가 3억 예로 1,500에 낙찰 받으면 다 받아가는 거죠. 그죠? 공매 비용 한 500만 원까지도 다 처리가 되니까 뭐 지가 받아오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변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선순위 점유유지. 자, 이 사람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태가모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그 얘기입니다. 그야. 선순위 점유유지 하는 것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태거하면은 안 된다. 실무상은 돈 줄 때까지, 전세 2억 8천 줄 때까지 주민등록을 빼면 안 되겠다. 뺄라크면 뭐 해야 됩니까? 뺄라크면 뭐하고 빼야 됩니까? 뺄라크면 주택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후 태거하면 된다. 자, 이해가시죠? 주택 임차권 등기부 등본에 얼굴에 주택 임차권 등기 딱 보이면은 그때 태거하면 돼. 그렇지 않고 빼삐면은 이제 이건 완전 후수이다가 세무서보다 뒤로 막 낙동하고 오래야 되는 겁니다. 태그만 빼면. 그래서 더러워서 막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도 넣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넣어도 태그하면 안 됩니다. 그 실격. 알겠어요? 그래서 더러워서 뭡니까? 전세권 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하는 거지. 2억 8천을 넣고 뭐 한 100만 원 더 100만 원 줘야 될걸? 비용이. 그게 주기 싫으니까 전입 확정을 해놨는데, 그러고 태가 빼면 지 맘대로 태가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럼 선순위 점유유지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해야 되는데, 소액보증금은, 였습니다. 그죠? 소액보증금은 조금 다릅니다. 소액보증금은 받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종기일 이후 태거하면 된다. 자, 소액보증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후순위인데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 받는 사람. 후순위 임차인인데 후순위 임차인 중에 소액보증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태거해도 된다. 막 그 정도 하나 단서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 써놨네. 후순위 13번에 넣어놓네. 후순위 임차인의 점유지, 전입과 사업자 등록 유예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을 하고 점유를 인형이 밑에 있네. 밑에 그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기일까지 전입 및 점유를 위한다. 단 대학령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해야 돼. 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선순위 아까 2억 8,300 있죠. 자, 그런 사람이 태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 왔어요. 중개업소 전화 왔는데, 원장님, 3억짜리 세입자인데, 뭐, 내용 좀 왔대요. 낙찰자가. 뭐 왔나, 뭐, 세입자가 지가 중개를 한 건데, 선순위라서 3억에서, 4억짜리를 3억에서 지가 5천원어치 받았는데, 받고 이제 잔금 넣으라고 본 게네. 동사무소 전입세대 본 게네. 하겠을 때 보니까, 태그대 비싸. 태그됐어요. 그래서 내용 좀 왔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너 3억 나 대학령 인정 못한다. 방 빼? 맞느냐? 자, 선순위 점유유지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잔금 넣을 때까지인가 배당료 종기까지입니까? 잔금 넣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자 말이 맞네. 내용 좀 온 대로 방 빼야 되겠네. 3억 낙동화 오래 됐네. 알겠어요? 하여튼 후순위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면 되는데 선순위는 좀 더 있다가 빼인다는 겁니다. 태거 전에 인적 등기라 다 있네, 그죠?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배당이 아니고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그죠? 종기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매각 문건 명시해서 압류 공매, 아까 배웠다, 그죠? 우리 제일 중요하다. 집행관의 현황조서 작성하고
세입자가 권리신고 들어온 거 다 짬뽕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 매각물권 명의서다. 알겠죠? 비빔밥 만드는 것이 매각물권 명의서가 제일 중요하다. 공매는 뭡니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의세가 제일 중요하다. 민사신청과 내에 경매계장이 보관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 보는 것도 사실은 실무자는 민사신청과 내의 경매계장이다. 하여튼 매각물권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15번 경공매 사이트. 사이트는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서 보면 되는데 보통은 옥션은 지지 옥션, 태인, 스피드 옥션, 인포케어 막 등등 많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막 옥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옥션은 지지 옥션은 좀 비싸요. 좀 비싸고 국내에서 최고 1등이다 하면 일단 지지 옥션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제일 역사가 좀 깊으니까 한 40년 어제 그 했다 토요일 날 뭐 40주년 뭐 행사하더라고요. 지지 옥션. 근데 토요일 날 서울 가려면 너무 멀어서 본 것 같아. 뭐 강자도 4개 있고 뭐 있더만 그러면 내도 좀 강사로 오라고 하는데 내는 또 옥션 안 해. 왜냐 그러면은 제가 지지옥션을 가지고 강의합니까? 옥션을 가지고 강의합니까? 그럼 거기 가서 지지옥션 다 수강하고 500m 듣는 데 가서 옥션은 쉐리 틀어놨고 막 하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게 오지 말았어 안 해. 자 하여튼 옥션은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포케어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끝난 거는 매각물권 명의서를 볼 수가 없어요. 현황을 가서. 근데 인포케어가 내가 있더라고. 볼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재를 만들 때 가끔 필요할 때는 이 매각물권 명의서하고 종료된 거는 현황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뭐시 막아가지고 지적선도 그렇고 다 대부분 다 막아놨어. 근데 인포케어만 살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인포케어가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사이트고 제가 IMF 때는 인포케어가 넘버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너무 가더니 나중에 지적션에 흡수당했습니다. 당했어요. 지적션에. 내가 돈만 조금 있었으면 요거를 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자, 하여튼 공매는 어디서 봅니까? 공매는 온비더가 지옵니까? 시옵니까? 온비더 점 뭡니까? 지옵니까? 시옵니까? 시옵니다. 시오.car이다. 시오.car. 자, 넘어갑니다. 예상 배당표를 오픈해 줍니까? 해줍니다. 그죠? 우리 굿옥션은 예상 배당 상시하는데 공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특히 다가오주도 이런 건 없죠. 공매는. 그래서 이제 경매는 예상 배당표 뭐 다 나와요. 옛날에는 자, 봅니다. 여기서 뭐 옥션은 가서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매가 유찰이 2분 된 거를 보자. 이렇게 하면요. 이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30분 걸려요. 30분. 자, 원주에 절반 떨어졌어요. 원주에 다가구 주택이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원주에 뭐 좋죠. 49%니까 내가 요거를 낙찰 받아서 임대 사업을 주택을 매겨줬다. 임차인도 좀 있네. 자, 이리 있을 때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간단하죠? 근데 공매는 없어요. 공매는 요거 누르면은 임차인이 받는다 안 받죠. 아이고 한 명 딱 받네. 소액보증금. 나머지 못 받고. 참 그죠? 불행하다. 근데 높이는데 공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매는 없죠. 없으니까 일일이 주판해야 되니까. 자, 엊그제 제가 신안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이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기일을 연기하러 갔어요. 이렇게 하러 갔는데 옛날에 제가 은행에 입회했을 때는 20살, 25살 이럴 때는 어쨌든 뭐 주판 났거든요. 누가 해약하러 오면은 정기적금, 특히 정기적금. 해약하러 오면 날짜 막 틀리잖아요. 이게 날짜가 36개 3년째 지난 거 보면 날짜가 지맘대로입니다. 그럼 적수를 계산해서 한 사람 뒤에 앉아갖고 30분 동안 계산하고 곱하기 해서 막 이라고 이자가 납니다 하고 세금도 띄고 이라고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가보니까 뭐 보통 뻑뻑뻑 누르기는 막탁 높여. 뭐 너무 간단해. 그죠? 그래서 예상배당표가 있으면 좋은데 공매는 없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판 놔야 돼. 이해가시죠? 자, 소액 투자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 지분 투자, 특히 지분 투자 같은 거는 아주 한 15% 되는데 연수익률 100%에 도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 25%로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분에 참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강의하겠지만은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입찰 전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서 등록해야 되냐? 경매는 필요 없는데 공매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어디 한다고요? 몇 번 전화한다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또 못한다. 몇 번요? 됐네. 잘 외우시네. 1588에 531 전화한다. 오케이? 그 전화하면은 다 됩니다. 개인 회원 등록이 안 되고, 예, 원겠죠. 저것도 다 통이 아니고. 또 공인서가 뭐 잘 안 돼, 그러면. 자, 공인서 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돼요. 그죠? 뱅킹 신청하고 용지를 가오죠. 그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원이고 10원이고 하면 이처럼 해보고, 배우자한테. 그거까지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앉아갖고 1588, 531 전화해가지고, 야, 공인서 등록 안 되는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인터넷 뱅킹은 딱 해놔놨고, 이제 인증센터, 농협의 인증센터에 가서 이제 사가지고 4,400원짜리 법령공인 사갖고 등록을 시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해보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 다시 마감이라. 근데 3시쯤 돼서 이제 하려고 갔다 하라고 해본 게네.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인터넷 뱅킹 합니까? 또 안 한대. 폰 뱅킹 하면 이거 안 돼. 빨리 가자, 농협. 그래갖고 농협에 가서 또, 농협 가면 또 있습니까? 줄을 또 30분 기다려야 되거든. 또 기다려가지고, 뭐, 신청하고 이거 또 옵니다 하고 나서, 막 시간이 막 2시간, 다시 넣어버리냐. 잔금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딱 넣어놓은 게 다시 1분 전이라. 조금 지나가면 다시 지나가고, 잔금 못 넣어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57분이네요. 자, 07번에 만납니다. 07번에 18번 됐고요. 18번, 19번 고객지원센터. 각 법원의 경매 계장을 떼려면 됩니다. 보통은 옥션원에 보면 있죠. 경매 계장이 있습니다. 옥션원에 여기 보시면은 묻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에 이거 전화 있죠. 이거 전화 요새 전화하면 잘 받습니다. 매각 불허가 됐는데 사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전화해 보면은 다 됩니다. 그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고 잘 안 되면 또 했는데, 막 끄떡하면 전화하고 문자 오고 말합니다. 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뭔가 합니까? 나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일단은 걔한테 물어보면 대강 답을 잡으면서 하고 통하면 좋을 겁니다. 하여튼 공매는 어디 한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꼭 저장 해놓으세요. 전화번호에.